진짜 어른들의 원더풀 아이템 중생시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중년, 네. 우리 중세시대 중년들의 우리 치아 건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 중요하죠. 치과 그러면은 미용하고 연관돼서 생각을 한다면 젊은 거야. 저는 치과하면 떠오르는 게 일단 미용 쪽이 더 떠올라요. 네. 영한 거야. 그 어떤 저 보통 영화한 게 어떤 아니라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그렇지. 멋지다. 보통 뭐 썩은 잎 막 뽑고 아니 사실은 이제 이 중년 때부터 이 치아 건강을 많이 생각해야 되는데 왜냐면 잇몸이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쵸. 잇몸이 왜 무너져요? 잇몸 질환, 이가 시리고 얼마나 힘들어? 잇몸이 묵 붓고 아니, 시리고. 나이가 들면 띵, 싹, 싹. 이 뭐지 영양분이 많이 빠져가면서 잇몸이 상하게 되면 임플란트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 그게 그러더라고요. 또 토양 자체가 무너져 내리면 그렇죠. 아무리 좋은 뭐 이말감이나 뭘 써도 다 안 돼요. 뿌리를 못 내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틀리해야지. 그래서 정말 중년들한테 중요한 이 치아 관리. 왜냐면 우리가 치아가 나쁘면 먹지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 아무것도 없어진다 그러던데. 그- 먹지 못하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또 이거 치아가 또 이거 하나 빠지거나 또 썩거나 그러면 웃을 때도 이렇게 그치. 웃게 그리고 활짝 아프고. 자신감이 그냥 싹 치아 드러내면서 그러니까 못 웃는다고. 그치. 되게 중요한 거네. 중요하죠. 저희가 이래서 치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맞아요. 어떻게 중세에 우리가 치아 건강 관리를 해야 되는지 전문가를 모셔서 알아보는 거. 네네. 좋아요. 그래서 오셨는데 그래. 네네. 정재용 치과 보존과 전문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치과 여러분. 보정과 전문의 네. 네. 모시겠습니다. 박수 뭐. 네. 치과 보존의가 뭐가 틀리지? 뭐가 다른데 예. 생소해서. 네,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네네네. 치과 이제, 보존의가 뭡니까? 네. 우리 이제 치과에도 9개의 전문 분과가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몰랐네. 네, 일반적으로 잘 모르시고 뭐 이제 치과 그러면 뭐 치아 교정이라든가 뭐 교정과 네, 뭐뭐 뭐 있긴 그런 한데. 식으로 이제 알고 계신데 그 중에서 이제 치과 보존과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우리 자연치를 이제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치료를 담당하는 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제 뽑거나 하지 않고 최대한 자연적으로. 그렇죠. 오, 예. 자기 좋다. 치아를 가장 이제 오랫동안 유지를 하는 게 사실 치료의 목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되게 좋은 거네.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바로 좋고요. 딱 생각나는 게 저는 사랑니가 생각이 나는데 음. 사랑니는 뽑아야 되는 거 보존하면 아니에요? 안 되잖아요. 보존을 음. 그것도 할 수가 있나요? 예, 뭐 진짜요? 그러니까 사랑니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랑니가 보통은 워낙에 이제 맨 뒤에 있는 치아고 하기 때문에 양치라든가 이런 관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충치 유발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주변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요. 하지만 이제 그 사랑니 자체가 이제 똑바로 맹출이 되고 그래서 저작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랑니 또한 자기 치아로서 기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냅둬도 되는 양치를 거구나. 잘 하고 해서 관리를 해서 오래 유지하시면 좋고요. 또 이제 사랑니를 이제 무조건 뺀다고 생각하시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랑니를 이용해서 내가 상실된 치아 부위로 이식 수술을 하는 사랑니 치아 이식이라는 우와, 것도 진짜요? 가능합니다. 뽑아서 넣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니가 어떻게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나의 치아로 재탄생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약간 됩니다. 스페어 타이어인데? 저도 딱 그 생각했어요. 스페어 그렇게 타이어. 생각하시면 가능하구나. 아까 저희가 저 오프닝 때 처음에 잇몸 건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했는데 네네네. 잇몸 건강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이게 잇몸 질환을 저희가 이제 보통 환자분한테 설명을 드릴 때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편도 열차로 많이 설명을 드려요. 잇몸 뭐죠? 네, 그게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잇몸은 우리가 이제 젊었을 때 이제 건강해요, 누구나. 근데 이제 이게 나이가 들면서 중년으로 더 접어들고 하면서 잇몸이 나빠지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나빠진 잇몸이 젊었을 때처럼 돌아가질 않아요. 회복이 안 돼요? 그렇죠. 한번 나빠지면 네, 해보자. 한 번 나빠지면 젊었을 때로 돌아가는 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약을 왜냐하면 먹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재생이 되는 조직이 아니에요. 진짜요? 우리 이제 이런 살 같은 거는 이제 우리가 뭐 째지거나 해도 이제 낫잖아요. 낫고 그다음에 재생도 되고 뭐 그렇게 되지만 치아 조직과 이제 치조골이라고 하는 이런 조직들은 보통은 이제 재생이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돼. 우리가 이제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데 있어서 이거를 최대한 천천히 가게끔 KTX가 아닌 통일로. 무궁화호로. 네, 그렇죠.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 그런 치아 관리가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양치질을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건지 정말 치실을 꼭 써야 된다던데. 누구는 써야 된다고 그러고 누구는 오히려 쓰면서 쓰면 이 안 잇몸을 자꾸 덜어져. 건드려서 안 좋다 그러고 꼭 피나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가유불급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올바른 방법으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양치질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오셔서 이제 양치를 열심히 잘 하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근데 이제 보통 하시는 말씀이 저는 정말 열심히 닦는데요. 라고 맞아. 말씀 많이 하세요. 예, 하루에 저는 3번 닦고 4번 닦고 하십니다. 근데 보면은 생각보다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방법이 조금 잘못되신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치질도 마찬가지고 치실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하시는 게 중요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하셨을 방법. 때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이제 잘못된 방법으로 했을 때는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는 그거 막 거고. 이렇게 양치하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렇죠. 이러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이제 되게 치아 익숙하지 마모도, 않거든요. 예, 그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사실은 이게 우리가 오랜 동안 몸에 배어진 습관이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으로 고친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드백을 통해서 치과에 정기적으로 오셔서 이제 피드백을 통해서 자꾸 이제 바꿔 나가시는 게 필요하시죠. 그 어릴 때부터 저희가 조금 더 한 살이라도 어릴 때부터 네. 이 잇몸 관리를 갖다가 해주고 네, 그리고 또 이 맞습니다. 방법 자체를 제대로 알고 습득을 한 다음에 그걸 실행을 하는 게 더 건강에 좋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임플란트는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은 틀니도 해야 되고 임플란트도 해야 되는데 그 잇몸과의 그 관계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잇몸에 안 좋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임플란트가 됐든 틀니가 됐든 이 두 가지 치료 모두 다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잇몸을 토대로 잇몸에서 그러니까요. 지지가 되는 부분이기 나사를 때문에 돌리더라고. 저거 해봤잖아요. 나도. 임플란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잇몸이 너무 잇몸 질환이 심한 경우에는 그런 이제 임플란트나 틀니의 시술에 있어서도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잇몸 질환이 진행될 때까지는 방치하지 않도록 적절한 치료 시기를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암이 걸리듯이 혹시 이쪽으로도 뭐가 암이 있어요? 예. 있어요? 소람도 있고. 보통 이제 입안에 생기는 암을 통칭해서 구강암이라고 보통 그래, 하고요. 구강암.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구강암의 발생 빈도는 그렇게 높진 않아서 통계로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암 발생의 0.3% 정도 차지하기 많진 때문에 않구나. 빈도가 높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발생되는 위치가 우리 이제 얼굴 부위고 하기 때문에 치료가 신경적이고. 어렵고 그렇죠. 치료가 어렵고 치료를 하더라도 후유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 및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담배 같은 게 안 좋잖아요. 그렇죠. 이제 담배, 흡연과 음주가 또 구강암의 발생을 더 유발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제 주변 중에 아나운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도 아나운서 직업을 내려놓을 만큼 너무너무 힘들었던 게 젊은데도 불구하고 턱 관절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이 턱 관절이 턱에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신경이 지나가는지 뭐가 있는지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턱관절이. 턱관절 이게 그럼 나중에 막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렇다던데. 그렇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분이. 이것도 치과 쪽 일인가요? 네, 맞습니다. 치과 쪽이죠. 저도 뭐 교정을 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어렵죠. 턱관절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만져보시면 귀 앞에 여기 손을 대시고 이제 벌려 보시면 움직이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게 이제 턱관절인데 이 턱관절은 이제 근육인 줄 알았어요. 머리와 아래 턱을 이제 연결해주는 관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잘못된 자세라든가 우리가 요즘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제 노트북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거북목.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자세가 이제 나쁘다 보면 이제 턱의 위치가 안 좋아져서 관절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 근육이 이제 우리 어깨에 뭉치듯이 근육이 뭉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턱을 움직여주는 근육이 많이 수축을 하게 되면 굳게 되면 턱관절에 너무 무리한 힘이 가해지면서 턱관절에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입을 벌리거나 저작 시 불편감을 유발하는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죠. 턱 근육을 좀 풀어주는 운동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런 거 좋아. 진짜 하시지. 중세시대 보면 돈 안 들어서 좋아. 네, 얼마 좋아 이게.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666 턱 근육 운동이라고 해서 무서운데? 이제 그 혀를 앞니의 안쪽 끝에 대십시오. 네. 안쪽 혀 끝을 끝. 그렇죠. 안쪽.
그다음에 입을 벌리시는데 그 혀가 떨어지지 않도록 입을 최대한 벌리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벌리시고 지금 잘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시고 6초를 유지를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운동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1, 2, 3, 4, 5, 6 이제 하시고 다시 남으시고 이거를 그렇게 6번? 그렇죠. 네. 여기 힘이 운동이 들어가는 되네, 거야. 힘이 들어가네. 그래서 이제 무조건 입을 크게 벌린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턱 관절을 그러니까 안정화된 상태에서 근육을 이완해주고 당겨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스트레칭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스트레칭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6번을 반복을 하시고 매일매일. 예, 그다음에 그거를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6초씩 6번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하루에 6번 정도 반복을 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관리를 하고 네. 습관화해서 계속 지켜본다면은 계속해서 그렇지. 더디게 아까 뭔가 부산 솔루션도 얘기했잖아요. 주시는 거지. 부산은 빨리 가지 않고 조금 더 천천히 노화를 늦출 수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가긴 간다는 건데 어차피 아주 늦게. 가긴 가지만. 방법이 중요해. 인생에서는 어디로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한 거잖아요. 부산도 맞아요. 아름다워요. 여러분 부산을 긍정적이야. 여러분 부산을 KTX를 이용하지 마시고 도보로 천천히 걸어가는 거죠. 산도 네. 보시고 들도 보시고.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하루 종일 진짜 모시고 저희가 물어보고 싶은 건 많지만 그래도 이 정도 저희가 알면은 그래도 어떻게 도움이 관리하는지 됐어요. 여러분께 네.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자, 그 끝으로 그 치아 건강, 중년 들어서면서 이 치아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생활 습관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네. 그 치과 치료에 있어서 이제 최선은 예방이고요. 예방이. 그쵸. 차선책은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구강위생 관리 습관을 항상 들이시고 치과에 정기적으로 내원하셔서 관리하신다면 중년을 넘어 노년까지도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정재용 치과 의사 선생님이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